그의 미소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너 같은 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라는 그의 말처럼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회사로 향하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 남편 민호가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과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사진들은 더 잔인했다. 그들의 대화 스크린샷, 민호가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 지은이는 이제 지쳤어. 너와 함께라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10년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 키운 딸 혜린, 모든 게 허상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저녁을 차렸다.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며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왜 나였을까? 수지는 내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축하 연설까지 했던 친구. 그녀가 왜? 민호가 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는 침묵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혜린이 상처받을까봐 나는 참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호가 자는 동안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그들은 이미 2년째였다. 수진의 임신 소식까지. 축하해, 우리 아기라는 민호의 메시지. 내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소리 내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드는 계획. 다음 날 회사에서 수진을 만났다. 우리는 같은 마케팅 팀이었다.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다. 지은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일 때문이야. 속으로는 그녀의 배를 노려보았다. 그 아이가 내 삶을 훔쳤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했다. 그들의 일상, 습관, 약점. 민호는 야심차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수지는 야망이 크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해외 지사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혜린의 방에, 거실에. 민호가 밤마다 혜린의 방에 가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는 그곳에서 수진과 통화했다. 지은이가 의심할까 봐 조심해. 그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나는 그 파일을 저장했다. 법적으로 유용할 테니까. 한국의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모든 걸 좌우한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호가 수진에게 선물을 주는 걸, 회사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걸, 나는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다스렸다. 참아, 지은아. 지금 터뜨리면 내가 지는 거야. 의 스스로를 설득했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다. 혜린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러나 변화를 느꼈다. 내 생각이 차가워졌다.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의 미소가 위선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배신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다. 임랭 콩큐독 AI, 토이넨 라. 침묵은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제보했다.
민호 팀장과 수진 대리가 사내 연애 중입니다. 프로젝트에 영향 줄 수 있어요. 한국 회사 문화에서 사내 연애는 금기다. 특히 상하 관계라면. 민호는 팀장, 수진은 부하 직원. 그 제보는 조사를 촉발했다. 민호가 불려갔다. 그는 당황했다. 집에 와서 나에게 투덜거렸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는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당신은 깨끗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 쾌감이 나를 두렵게 했다. 이게 나인가? 내 인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혜린이 물었다. 엄마, 왜 요즘 웃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엄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진실은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사가 깊어지자 수진이 나에게 왔다. 지은아, 너 혹시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안도하며 웃었다. 아니, 그냥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더 증오했다. 그녀의 뻔뻔함이 나를 자극했다. 민호의 승진이 취소되었다. 그는 화를 냈다. 이게 다 누군가의 짓이야. 집에서 물건을 던졌다. 혜린이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이 복수가 혜린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다. 멈춰야 할까?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민호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너 같은 여자는 아니, 멈출 수 없다.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분열시키는 단계였다. 수진의 임신을 알게 된 후 나는 병원 기록을 알아보았다. 민호가 그녀를 데리고 간 산부인과? 나는 그곳에 익명으로 전화했다. 환자 김수진 씨의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의심스러워서요. 물론 나는 남편 행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으로서 걱정돼요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가족 확인은 엄격하지만 약간의 조작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수진이 임신 4개월째라는 걸 알았다. 민호는 아직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 변호사와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자산 분할, 양육권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그걸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수진의 주도 프로젝트. 나는 그녀의 조수가 되었다. 의도적으로. 수진 언니, 도와줄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파일을 복사했다. 작은 오류를 심었다. 예산 계산의 미세한 실수. 한국 회사에서 숫자 오류는 치명적이다. 클라이언트가 발견하면 책임은 수진에게 돌아간다.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승진 취소 후 그는 술을 더 마셨다. 집에서 나에게 화풀이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야. 아이러니했다. 그의 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밤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참았다. 하지만 내 한계가 다가오고 있어. 그 일기가 내 유일한 배출구였다. 하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만약 발견되면? 수진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항의했다. 예산이 맞지 않아. 수진은 울었다. 회사에서 그녀를 불렀다. 실수야. 미안해. 그녀가 변명했다.
하지만 상사는 냉정했다. 이건 해고 사유야. 한국의 노동법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대형 클라이언트라면. 그날 저녁, 수진이 우리 집에 왔다. 지은아, 도와줘. 민호 오빠한테 말해줄래? 그녀의 눈에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민호. 왜 민호한테? 그녀가 당황했다. 그냥. 친구로서 그녀는 아직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호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걸? 밤에 민호와 수진이 다퉜다. 카메라가 녹음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임신 때문에 집중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 수진이 울며 대답했다. 너도 책임져. 그들의 관계가 금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파일을 저장했다.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하지만 내 마음이 무거웠다. 혜린이 물었다. 아빠 왜 요즘 화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 거짓말이 쌓여갔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어. 밤에 미러를 보며 생각했다. 내 눈이 차가웠다. 웃음이 사라졌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적일 수 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민호의 상사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민호 팀장이 사내 불륜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 첨부. 그의 승진이 다시 위태로워졌다. 민호는 집에서 폭발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아니야.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 내가? 그는 한숨 쉬었다. 미안, 그냥. 그 순간 나는 두려웠다. 그가 알아챌까 봐의 복수가 위험해졌다. 수진이 임신 중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유산 위험이 있어. 그녀의 메시지. 민호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이 아파. 나는 위로했다.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 계속 고통받아. 이게 옳은가? 밤에 울었다. 하지만 민호의 배신을 떠올렸다. 너 같은 여자는. 그 말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복수가 깊어질수록 나는 변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입가에 굳은 선 위게 나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의 해고가 임박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이력서 봐줄래?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에 작은 실수를 추가했다. 추천서의 오타. 한국 취업시장에서 그런 건 치명적이다. 민호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그를 불렀다. 불륜 증거가 있어.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사진이 있었다. 그는 집에 와서 나에게 고백했다. 지은아, 미안해. 수진과. 실수였어. 그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임신한 거 알아? 내가 물었다. 그는 놀랐다. 어떻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상관없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호의 외침. 혜린이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생각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필요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한국 법원에서 분류는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다. 자산 분할, 양육권 모두 내게 유리했다. 수진이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가 병원에서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녀가 의심했다.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적이 되었다. 똑똑한 그녀가 반격할 수 있었다. 민호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강등. 그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집에서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나는 지켜보았다. 내 복수가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가격이 컸다. 혜린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부모님 싸워서 선생님의 전화. 내 심장이 아팠다. 이게 다 내 탓인가? 마우산이 고통스러웠다. 수진이 반격했다. 그녀가 회사에 제보했다. 지은이가 프로젝트를 조작했어요. 증거 없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당황했다. 이게 그녀의 수인가? 그녀는 똑똑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게임이 되었다. 나는 더 조심했다. 내 파일을 지웠다. 증인을 만들었다.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민호와 수진이 웃는 꿈, 성례하며 땀에 흠뻑 젖었다. 더 가야 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침묵은 나를 구하지 않았다. 이제 행동만이 남았다. 민호가 이혼을 받아들였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가 없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나는 양육권을 얻었다. 자산 절반.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수진이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 나는 그곳에 익명으로 연락했다. 신입 김수진, 과거 불륜 이력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명성은 중요하다. 그녀의 입사가 취소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너잖아.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왜 나한테 그랬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었어. 사랑. 그게 내 변명인가? 그녀를 밀쳤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무너졌다. 내가 괴물이 되었어. 거울 속 여자가 웃었다. 무서웠다.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호가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수진과 함께. 하지만 나는 그걸 막았다. 그들의 새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사 업체를 통해.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약물 소지 의심은 물론 거짓이었다. 하지만 수색이 이뤄졌다. 한국에서 그런 신고는 심각하다. 그들은 당황했다. 민호가 나에게 전화했다. 너잖아. 왜 안 끝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있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내가 한 거 알아? 멈춰. 나는 웃었다. 늦었어. 수진이 임신 상실 후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 기록을 이용해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다. 수진이가 위험해요. 그녀의 부모가 개입했다. 한국 가족 문화에서 부모는 강력하다. 그들은 수진을 데려갔다. 민호와 헤어지게 했다. 민호가 홀로 남았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불륜 스캔들 때문. 이제 그는 무직자. 집에 와서 혜린을 보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법적으로 안 돼.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제발, 지은아,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너가 한 대로 돌려주는 거야? 내 안의 변형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도두 없었다.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나의 새삼이야. 하지만 빈집이 느껴졌다. 혜린이 물었다. 아빠 언제 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그녀의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후회보단 안도감이 왔다. 그녀가 고통받아야 해. 이 생각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내 nen성이 사라졌다. 민호가 반격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지은이가 증거 조작했다. 증인이 있었다. 회사 동료. 나는 당황했다.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한국 법원은 증거를 중시한다. 나는 내 파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의 불면증.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증언. 지은이가 복수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증거 있어. 그는 사진을 제출했다. 내 카메라 파일. 어떻게? 그는 집에 몰래 들어왔었다. 나는 패배할 뻔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불법 침입입니다. 재판 중 나는 무너졌다. 혜린이 증인으로 불렸다. 엄마 아빠 싸워서 싫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이게 다 뭐야? 내 복수가 가족을 파괴했다. 하지만 나는 이겼다. 민호의 소송 기각.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수지는 회복 중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망가졌다. 내 승리였다. 하지만 가격이 컸다.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을 피했다. 이게 가치 있었나? 밤에 물었다. 복수의 여파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거리로 나앉았다. 빚이 쌓였다. 그는 나에게 구걸했다. 돈 좀 빌려줘. 나는 거절했다. 내가 한 대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괴물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 괴물인가? 수지는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커리어가 끝났다. 소문이 퍼졌다. 한국 사회에서 명성은 영원하다.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왜 그랬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그 메시지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먼저였어. 혜린이 변했다. 학교에서 따돌림. 부모 이혼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지만 내 손이 차가웠다. 엄마, 왜 아빠 미워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복수가 아이를 상처 주었다. 회사에서 나도 조사를 받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가 복수한 것 같아. 나는 승진했지만 외로웠다. 친구가 사라졌다. 모두가 두려워해. 내 생각. 밤에 꿈을 꾸었다. 민호와 수진이 행복한 꿈이 성례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민호가 재기하려 했다. 새 직장. 나는 그걸 막았다. 이전 회사에 연락. 주의하세요. 그는 포기했다. 수진이 해외로 가려 했다. 비자 신청. 나는 방해했다. 기록 조작.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거울 속 여자가 물었다. 혜린의 생일,
민호가 몰래 왔다. 딸아, 미안, 혜린이 울었다. 나는 쫓아냈다. 하지만 내 심장이 아팠다. 멈춰야 했어. 후회가 밀려왔다. 수진이 나에게 왔다. 끝내자. 그녀의 눈에 피로가 있었다. 내가 이겼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도 잃었어. 그 말이 사실이었다. 내 삶이 재건되었다. 새 집, 새 일, 하지만 밤의 불안. 누군가 복수할까? 파라노이아.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민호는 사라졌다. 수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혜리는 웃음을 되찾았지만 나와의 거리가 생겼다. 밤에 일기를 불태웠다. 증거를 지웠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내가 한 일이 옳았나? 이 질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독자들은 만족할까?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이 커졌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쇠사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인가?